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왕초보 프로그램 입문 알고리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컴퓨터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식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이제 이진수에 대한 표현인데요. A, G, E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제 알려줬습니다. A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G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E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면 65고 71이고 69예요. A는 65고 E는 69, G는 7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혁이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MILK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10진수로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M은 10진수로 얼마인가요? 77이고 네, I는 10진수로 73이고 표에 보면 나와 있죠. L은 10진수로 76이고 K는 10진수로 75입니다. 그래서 8자리 암호를 만들었어요. 2, 4, 6, 8, 8자리 맞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보지 이제 못하도록 수첩에 적을 때는 이제 이진수로 바꿔서 적습니다. 그러면 7, 7을 이진수로 바꾸면 77 여기 주어졌죠. 100, 1101이다 라고 적은 거예요. 73은 이진수로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되죠. 100, 1001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6이군요. 76은 이진수로 얼마냐? 바로 이거죠. 1001100이다. 75는 이진수로 얼마인가요? 100101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의 답,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번의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15하고 별 연산을 하고 10을 했더니 15와 10을 별 연산을 했더니 5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덧셈인가? 아니죠. 뺄셈인가? 뺄셈은 좀 맞겠죠? 뺄셈 하나 해놓고 곱셈인가? 아니죠. 나눗셈인가? 아니죠. 근데 나눗셈을 했더니 나머지를 했더니 5가 나오는군요. 한번 해볼게요. 15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몫은 1이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5가 됐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구나. 뺄셈 아니면? 네, 뺄셈 아니면 나머지겠구나. 자, 3에서 3을 빼면 뭐죠? 0이죠. 그래서 뺄셈도 되는구나. 3 나누기 3을 하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죠. 나머지도 되는구나. 20하고 7을 해볼게요. 뺄셈을 하면 6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뺄셈은 아니구나 라는 걸 보고 자, 나머지가 가능한가요? 자, 20을 7로 나눠볼까요? 네, 2, 7에 14. 네, 나머지가 6이 나오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별이라는 연산은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18과 5를 한번 해볼까요? 자, 몫은 3, 5, 3, 15, 나머지가 3이 나왔죠. 맞죠? 다음에 14와 6을 해볼게요. 6이 12, 나머지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산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33을 10으로 나누시오. 그러면 자, 3인가요? 네, 3.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3, 나머지는 3입니다. 72를 5로 해볼게요. 자, 5, 1은 5, 21, 5, 4, 20. 되죠?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어요. 그러면 3과 1을 우리가 결과값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친구들의 시험 결과입니다. 자, 세 과목의 합이 큰 사람의 순위가 높습니다. 세 과목의 점수의 합을 계산해서 그것이 가장 큰 사람의 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점수의 합이 같으면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영희는 총점이 얼마인가요? 240인가요? 네, 240이군요. 다음에 자 철수의 점수는 얼마인가요? 얘도 240이 되는군요. 자 민수의 점수는 얼마인가요? 270이 되는군요. 합계를 계산했더니 그러면 이제 민수가 1등이 되는군요. 자 둘이는 같은데 같으면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희하고 철수의 수학 점수를 봤더니 누가 더 높은가요? 영희가 더 높죠. 그러면 영희가 2등이 되고 철수가 3등이군요. 그래서 1등은 누구예요? 민수예요. 자, 3등은 누구인가요? 철수예요. 이렇게 답을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표 안에 규칙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네, 1에서 5, 5에서 25, 25에서 125, 125에서 65로 뭔가 변화가 됐나요? 어떻게 하면 이 숫자들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찬찬히 봤더니 곱하기 5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 숫자들의 변화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는 어때요? 곱하기 2를 했어요. 이렇게는 곱하기 3을 했어요. 자, 이렇게는 곱하기 4를 했어요. 이렇게는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 5를 하겠군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면 네, 5, 8에 40, 5, 4, 20, 24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삼각형이에요. 얘는 사각형이에요. 얘는 몇 각형일까요? 오각형이 되죠. 얘는 육각형, 얘는 칠각형이군요. 그래서 오각형이 그려진 건 뭔가요? 라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에 맞는 숫자를 넣으세요. 그러면 240이 되고요. 규칙에 맞는 도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라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봉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고에 추상화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추상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말한다면 단순화시켰다, 간략화시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세 어린이하고 낱말 퀴즈를 하는데 여기서 막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설명을 듣고 이 꼬마애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아이가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코가 길어요 라고 해주면 얘가 코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코끼리의 코를 그리다 보면은 코끼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 코만 열심히 이렇게 그려주면 다른 건 이제 좀 못 그려도 여러분이 자 이렇게 생긴 동물은요 라고 한다면 코끼리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코끼리처럼 보이죠. 뭘 보고 알았어요? 네, 이걸 보고 알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린 하면 뭐예요? 네, 목이 길어요. 그런 핵심적이에요. 물론 많이 있죠. 다리도 4개예요. 코끼리 같으면 다리가 4개예요. 피부가 단단해요. 회색이에요. 눈이 2개예요. 네, 가끔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뼈가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상화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단순화 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지금부터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물만 달랑 있나요? 그러지 않죠. 다른 제품도 많이 있지만 국물이 찰랑찰랑 있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국물이 있는 거 찾아볼까요? 라면, 네, 쌀국수, 냉면은 비냉일까 물냉일까 고민이 되죠. 일반적인 냉면은 물냉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국물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칼국수도 있고요. 떡국도 국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은 어떤 건가요? 중국 음식. 이 중에 중국 음식 짜장면이 있군요.
자, 면으로 된 건 뭐 있나요? 스파게티, 면, 라면, 면으로 되어 있죠. 짜장면, 면으로 되어 있죠. 쌀국수, 면, 네, 냉면, 네, 면, 쫄면, 면, 칼국수, 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튀긴 건 뭐가 있나요? 튀긴 건, 네, 글쎄요, 여기가, 자, 그럼 이제 문제 살펴볼게요. 네, 상봉이가 좋아하는 음식물의 공통점을 가해서 라해서 본다면 다예요. 면으로 된 음식이래요. 상봉이가 좋아하는 것은 면으로 된 겁니다. 그럼 면, 네, 많죠.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상봉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되지 않은 음식을 빼세요 라고 하면 면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뭐 있어요 지금? 비빔밥, 그다음에 떡국. 자, 이 두 개는 면으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상봉이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수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패션 잡지 기사를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패션 사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올 여름 유행하는 옷은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온 치마입니다.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치마가 유행한다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네. 자, 예쁜 옷들을 많이 입었는데, 올 여름에 이제 유행하는 옷차림과 다르게 입은 패션 사진이 누구냐? 올 여름에 무슨 치마가 유행한다 그랬죠?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치마가 유행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입지 않은 친구가 어때요? 마하고 아가 되는군요. 그래서 네, 마하고 이제 아가 올여름 유행 옷차림하고 관련이 없는 옷을 입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강아지 이름이 뽀삐예요. 소라가 강아지 뽀삐를 치우는데 암컷 강아지 순심이를 친척집에 보내고 네, 최근에 성별이 같은 강아지 뽀삐를 분양받았습니다. 뽀삐는 2살입니다. 털이 곱슬곱슬한 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뽀삐의 눈에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뽀삐가 걱정되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뽀삐에 대해서 기록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견종은 푸들이군요. 이름은 뽀삐군요. 2살이군요. 자, 성별은 무엇인가요? 네, 암컷이군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눈에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라는 증상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략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친구가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구매 목록이 있고요. 이걸 구분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추상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과자는 뭐가 있나요? 자, 과일은 뭐가 있나요? 포도, 네, 사과, 파인애플, 레몬도 과일이나요? 네. 다음에 바나나, 딸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과일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어요. 자, 야채, 유제품은 우리가 세모로 표시해 볼까요? 우유, 네, 버터, 연유, 치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구매한 목록은 크게 과일과 유제품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와 뭐로 구분돼요? 과일과 네, 유제품으로 네, 구분을 해볼 수 있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으면 같은 도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고 평행사변형 왼쪽에 마름모를 놓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해볼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지금 C죠. 이 평행사변형 왼쪽에 마름모를 놓습니다. 마름모는 지금 D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죠. 자, 마름모 왼쪽에 동그라미를 놓습니다. 마름모 왼쪽에 동그라미를 놓습니다. 맞죠? 자, 육각형을 맨 앞에 놓으세요. 육각형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을 이렇게 맨 앞에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 B, C, D가 잘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들어갈 도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거였죠? A, 즉 동그라미가 들어갔죠. 네,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갔죠? 바로 C,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되게 배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K라는 창고에 금일 오전 9시에 출고되어야 되는 이제 택배 물품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물품을 택배 차량에 실으려고 합니다. 택배를 크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이 3개로 분류되는 이 물류센터는 한 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택배 물품의 수가 정해졌습니다. 한 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죠. 소형 5개, 중형 4개, 대형 3개를 이렇게 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판에. 그래서 소형 박스는 최대 5개, 중형은 최대 4개, 대형은 최대 3개를 실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소형, 중형, 대형 박스가 모두 채워진 판은 3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판은 일부만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택배 차량의 실을 K창고의 총 택배 물품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그랬군요. 자, 소형에는 몇 개가 들어갔었죠? 네. 소형은 5개, 중형은요, 네, 4개, 대형은요, 3개가 들어갔어요. 한 판에 들어가는 것은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12개이군요. 이 12개짜리가 판이 3개가 있다 그거죠. 이게 한 판이다 그거죠. 그런데 2판, 3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36개가 있는데 남은 하나의 판이 있다라는 거죠. 남은 하나의 판에는 소형이 3개, 중형이 1개, 대형이 2개가 들어가 있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에는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네, 6개인가요? 네, 6개. 4개군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나요? 바로 42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택배 물품의 수는 42개이군요.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개의 소형 박스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빨간 소형 박스를 넣은 다음에 노란 박스를 넣은 거죠. 넣은 후에 박스 소형의 그림으로 오른 것은 가번이 맞아요? 나번이 맞아요? 빨강 다음에 노랑이다 그랬으니까 가번이 맞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패스워드에 관련된 건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패스워드에 대한 작성 조건입니다. 자, 3가지 이상의 문자의 종류로, 종류, 구성된 8자리 문자열이다. 같은 문자 종류가 3번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문자를 배치를 한다. 문자의 종류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런 4가지로 정합니다. 자, A에 부합되는 패스워드는 3가지 이상의 문자 종류로 구성된 거를 여기다 찾아라 그거죠.
자, 영어 소문자, 숫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들어갔죠. 그래서 네, A에 부합되는 것은 가는 만족하죠. 네. 나는 볼까요? 특수문자, 소문자, 숫자, 대문자 네 가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 얘는 어때? 영어 소문자와 숫자 두 가지만 들어갔죠. 얘는 영어 대문자, 숫자 두 가지죠. 자, 영어 소문자, 특수문자만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A 조건에 만족하는 패스워드는 가와 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에 만족하는 패스워드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B는 뭐냐면 같은 문자 종류가 3번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소문자, 소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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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3번 이상 연속돼 버렸죠. 그래서 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볼까요? 특수문자, 소문자, 숫자, 소문자, 대문자, 숫자, 소문자, 특수문자. 자, 얘는 만족을 하는군요. 자, 다를 볼까요? 영어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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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연속돼 있죠. 그래서 나는 다는 안 되군요.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3번 반복돼 버렸죠? 얘도 아니군요. 자, 소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특수문자, 소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3번 이상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마도 만족하는군요. 그러면 A와 B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가 되겠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패스워드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쉽게 축축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패스워드가 좋은 패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패스워드 1234, 또 1111 또는 QWER, TY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영어 자체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많이 쓰는 비밀번호다 또는 0000 이렇게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제3자가 해킹하기가 너무 쉽죠. 몇 초도 안 돼서 비번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 이런 패스워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생년월일, 또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